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준석 대표가 확 달라졌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SNS에다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GPS, 잘 아시지만 위치 정보 시스템이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 자기 주변의 유세차를 직접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전 등록한 사람은 누구든지 윤석열 후보 유세차에 올라탈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 유세차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걸 확인하면 미리 신청을 하면 그 유세차에 타서 자기도 윤석열 후보 지지 연설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세차 앱이 현재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여기에 등록을 심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남녀노소 노소 누구나 유세차의 공간을 내어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종의 새로운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나도 가서 뭐 꼭 윤석열 후보 지지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대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라는 걸 거기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장을 제공한다, 이런 것이죠. 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을 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 트렌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특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 누군가가 올라가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보다 예전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 뭐 이게 아마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처럼 가장 진솔한 이야기들이 올라왔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에게 뭐 비단 주머니를 몇 개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또 호남 유권자 230만 명한테 직접 손편지를 써서 우편 발송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단 주머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 아마 그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AI 윤석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꽤 주목하시는 분도 있죠. 기자들도 이게 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AI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일종의 자동 인형처럼 모방하는, 물론 그 내용 같은 거는 이제 참모진들이 써주고 그걸 이제 기계음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읽는 것처럼. 근데 아이디어가 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다 하는 것들이 가끔 뉴스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번득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 윤석열은요, 제가 보건대는 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선거운동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외에 또 지금은 뭐 일부 있습니다만은 숄츠라고 59초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뭐 정책 홍보도 하고,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된 거는 뭐 여성가족부 폐지, 딱 7글자 가지고 그 상당한 정책적 효과를 누린 이런 숄츠, 뭐 이것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준석 대표가 설날 어제죠. 어제는 김용태 최고위원,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공격하는 용도로 쓰였던 윤핵관, 이핵관인 셈이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무등산을 올라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 또한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준석 대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표 또는 윤석열 선대위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고, 방송활동을 하면서 뭐가 문제다 시시콜콜이 지적을 해서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 무등산 정상에 올라서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힘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2030 세대가 저희에게 2021년부터 많은 지지를 준 것처럼
2022년에도 저희는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호남, 광주와 전남북에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다가서겠다는 의지로 무등산을 등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이제 어제 일이고, 내일 3일부터는 또 서해안, 남해안 일대의 다도의 섬들을 아마 돌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3, 14일이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 호남의 건까지 호남 위주로 일정을 짜겠다. 호남의 구석구석, 다도해의 섬 하나하나까지 찾으면서 국민의힘이 호남 발전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화해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1월 6일입니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이준석 대표가, 제가 제목을 환골탄태라고 달았죠. 정말 거의 모든 것, 뼈를 바꾸듯이 이게 같은 이준석 대표가 맞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럼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선거운동이 리스크가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선거운동의 힘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저는 달라진 윤석열 후보, 아마 이 점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사실은 1월 초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의 선대위원회를 전격적으로 해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선거운동을 2달 앞두고 선대위를 해산하는 데가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 이렇게 전통적인 개념의 그 어떤 움직임, 이런 거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 60일 정도 남겨놓고 선대위를 해산한다는 것이 몰고 올 파장, 왜냐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나부터 변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과 같은 변화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법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변화, 이거는 사실 요거와도 또 다시 약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왜냐하면 선대위 해산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와 화해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준석 대표와 불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선대위를 해산하는 것이 과연, 그리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는 것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자, 그 이후에 뭐 누구의 그 조언에 의해서든 여하튼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선을 확실히 긋고 김종인 위원장을 내친 셈이 됐죠. 그리고서 대신 6일 밤 전격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함으로, 포용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포용하고, 그 이후에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실제 윤석열 후보가 달라진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준석 대표의 포용을 그냥 선언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용했다. 그것이 오늘날 화학적 결합을 가져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준석 대표와 뭐 적대적 내지는 소닭 보듯 하던 그런 선거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서 1월 6일 저녁에 전격적으로 화해를 한 뒤에 그 다음날부터는 바로 이준석 대표의 제안, 이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주고 이준석 활용법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굳이 저런 식으로 뭐 각을 세워가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또는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 아마 누군가가 그런 조언을 윤석열 후보한테 했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그걸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후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홍보 아이디어 같은 데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거의 간섭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요청하는 것을 스스로 상당 부분 본인이 소화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케미가 딱 맞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고,
때로는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하고, 이준석 대표는 또 이준석 대표대로 요즘에 뭐 원희룡 정책본부장하고 또 쇼츠 같이 만들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앞으로 이제 그 유세차에 뭐 일반인들도 올라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이디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제동을 안 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과거의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뭐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들도 특별히 이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윤 후보 자체가 1월 6일 이준석 대표와 회의한 이후에 나부터 변하겠다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최근에 뭐 지지율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전에 윤석열 후보 아마 그 정도로 지금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그 사자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돌입을 할 텐데, 지금 뭐 사실상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조금 더 뚜렷하게 유권자들이 뭔가 그 선택을 결심하는 시기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서울 지역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민주당이 했거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하고 달리 아주 집중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뽑아내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지금 그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볼 때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이재명 후보를 뭐 압도할지는 뭐 분명하지가 않지만, 여하튼 우위를 지키는 것은 아마 부동의 흐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여 또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일찌감치 그 결별하고 선대위를 해산한 이게 신의 한 수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떼어놓은 거죠. 떼어놓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사실상 차단을 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는 소통을 하는 이런 장면에서 아마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다시 뭐 유턴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준석 대표한테 정치적 미래가 열릴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국면에 들어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이 부분도 또한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하나는 있죠.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외형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거의 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뭐 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 안철수 후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몇몇 바둑으로 치면 몇몇 압수를 내다보고 포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황골탈퇴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절대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는 뭐 늘 상황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동안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냐. 이준석 대표의 현재의 그 스탠스대로 사실은 단독으로 단일화 없이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선이죠. 그러나 그게 아닐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좀 구상을 가다듬어야 된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월 6일 의원총회에서 약속했던 당사에서 숙식하겠다 하는 부분도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탈퇴의 활용점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준석 대표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